실제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필립스 커브는 케인지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필립스 커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채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 이 점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좀 너무 일찍 이야기를 해서 잠시 정리를 좀 하고 정리를 하고 제가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필립스 곡선의 위치를 바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지언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자,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주어진 공식도 아니고 실제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사실 여러분들도 거시경제학을 이렇게 뭐 공부하고 또 실제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시면 거시경제를 사실 몇 개의 이케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죠.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뭐 100개의 이퀘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20개의 이퀘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방정식 몇 개로 사실 표현을 하는데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조금만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겠죠. 혹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그대로 믿고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자, y는 ax 플러스 bx라고 믿고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필립스 커브인 거잖아요. 이렇게 믿고 사용을 했는데 경제 환경이 달라지면서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에 그냥 bx였던 식이 cx 제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면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정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케인지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의 정책이 달라지면 이퀘이션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달라지면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달라졌어요. 필립스 커브 관련해서 달라졌고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것들 어떤 정책들이 계속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역사상 아주 낮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의 행동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시경제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했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어떤 식들이 있을 거예요.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케인지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필립스 곡선이 단기뿐 아니라 장기에도 성립하는 관계라고 믿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감수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낮은 실업률과 7%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만일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바뀐다면 필립스 곡선은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는 것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의 실업률 갭이니까요. 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케인전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기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지 미래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 가게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달라지면 의사결정이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전에도 뉴케인지안 필립스 커브를 세 개의 방정식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기업들은 지금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당분간 이번에 가격 조정을 하면 당분간 가격을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에 조정해야 될 가격을 지금 다 현재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방정식 3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현재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바뀐다면 필립스 곡선이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한 7%의 새로운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것이죠. 7%로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과 가게는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7%로 높아지겠구나. 다음 기회 인플레이션율이 7%가 되겠구나라고, 이게 7%라고 예상하는 것이 사실 이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평행하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최초에 선택했던 점은 이 점인 것이고요. 자, 이 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 expectation인데, 이 expectation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계속 중앙은행은 이 점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이 점에 머물고 싶은데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고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예상이 달라질 테니까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쫙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점들로 나타나요. 우리가 데이터를 몇 번 봤었죠, 그렇죠? 네, 점들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 있다가 자, 어떻게 가냐면요, 이 점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요.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일자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은 조작한 거죠. 예, 그렇게 가지 않고요. 조금씩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이 점들을 매달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업률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점들을 이렇게 트랙해 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실제로 데이터를 그려보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는 그림에서 데이터에서 반드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건데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필립스 커브가 이동할 수 있겠구나. 필립스 커브가 이동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rational expect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실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로 돌아간 거예요. 실업률을 낮췄었잖아요. 이게 다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잃어버렸냐면 인플레이션만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믿어서 여기에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필립스 커브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 점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생산성의 하락인데요.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해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자, 이게 트렌드고 GDP가 트렌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바로 GDP 갭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관찰하는 것은 GDP예요. 우리가 트렌드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GDP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GDP만 이렇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GDP입니다. 자, 그런데 GDP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린 트렌드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트렌드를 모르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찰한 건 실제 GDP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성장하다가 이렇게 성장세가